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6번째 시간 전기 설비로서는 이제 이 166번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위험 장소 혹은 위험 시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전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해당되는 문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공부 시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곳에서 배선으로 잘못된 것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여간 질릴 때까지 얘기했었죠. 그쵸? 합금, K 이런 얘기 했었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이 가능하고 나머지가 아닌 것이죠.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기타 저장하는 곳에서의 배선 방법이 아닌 것, 합금, K 이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 케이블 배선에 의한 동등 강도 이상, 두께 2mm 미만의 전송관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이야기하는데 몇 mm보다 더 얇아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규정상에다가 이야기할 수 없겠죠. 다음,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저압 시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가연성 가스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폭연성 가스랑 똑같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폭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나 똑같죠. 금속관 공사를 시설할 수 있죠. 광산이나 깽돈의 가스 또는 먼지의 발생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공사 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 금속관이나 동등 이상, 그 다음 폭연성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이동전선은 1종은 안 됩니다. 2종이나 3종이나 그 다음에 4종 케이블이 가능하고요. 1종은 안 돼요.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시설이 허용되는 곳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원래 우리가 다 금지되어 있지. 시설이 다 금지되어 있는데 전등은 가능하게 됩니다. 스파크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들은 허용이 안 되죠. 단, 이 전등 같은 경우에는요,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형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서 시설할 수 없는 배선은 무엇인가? 애자 사용 배선 가능하고요. 자, 일종 금속재 가해전선관 배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은 안 되고요. 다음에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절연전선이 DV 전선을 사용한다? DV는 안 됩니다. DV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인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 자, 풀박스 이런 것들 몇 턱 이상의 나사를 조임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5턱 이상의 나사를 조임해야 된다.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저압옥내 배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금속관 가능하게 되고, 금속재 가해전선관 애자 가능하게 되는데, 두께가 1.2가 아니라 2mm 이상이어야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수 있는 저압 옥내 방법. 폭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요, 가능한 거. 합금, 캐, 금속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합금, 캐, 금속관만 가능하죠, 여기서는. 네.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공사는 무엇인가? 케이블, 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 가요전선관은 안 됩니다. 마그네슘 분말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저압 옥내 배선 전기 설비 공사, 폭발성이 가능한 곳에서 했어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근데 애자 사용 공사는 해당되지 않죠. 이것도 가능한 거죠. 마그네슘 분말이. 전기 설비 공사 가능한 거. 금속관이죠. 금속관. 캡타이어 케이블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은 됐는데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가 되죠. 석유류를 저장하는 장소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배선 공사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합성 수지관, 케이블, 금속관 가능한데 애자는 안 됩니다.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용 개폐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중으로 해야 된다. 3번. 화약 등의 위험 장소의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전압은 얼마나 되는가? 화약하는 곳 300. 그 다음에 우리가 극장, 영화관 이런 데 얼마? 400 있었죠. 여기는 300V. 화약류 저장하는 전기설비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150V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전로의 대전압은 150이 아니라 얼마? 300V 이하로 할 것. 돼야 되겠죠.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는 어느 공사에 의하여야 되는가 물어보다. 어느 공사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금속관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금속관만 가능해요. 어떤 게 안 되냐라고 하게 되면 합금캐 빼고 답이 됩니다. 자,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느 공사에 의하여야 되는가? 역시 금속관.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목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금속관, MI 케이블, 개장된 케이블, 이거는 맞아요. 근데 CD 안 돼요. 이런 것들. CD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흥행장의 무대용 콘센트 박스, 플라이 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재 외하면은 몇 종 접지를 하게 되는가? 흥행장은 우리가 400V 이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3종 접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서는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상 전압으로부터 유입되는 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피레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00mm 이하여야 된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에 금속재 외하면은 몇 종 해야 되는가? 교통신호등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교통신호등의 시설 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을 때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단신비닐 절연전선 지표상 2.5m 300V 이하로 하였다. 특별 3종 접지를 하였다. 300V 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 3종이 아니라 그냥 3종을 사용하게 됩니다. 교통신호등의 인하선은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단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 이하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2.5m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2.5m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없는 높이가 되는 겁니다. 흥행장 저압공사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3종 접지를 해야 된다. 전용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안전상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시설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흥행장에 시설하는 전구선이 아크 등에 접근하여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열성 피복 전선이 필요하겠죠.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하 목내 배선 전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 얼마인가? 400V. 무대 또는 극장 이런 것들 400V 미만을 사용해야 되겠죠.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스퀘어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가? 이때는 우리가 6스퀘어, 밀리로 하게 되면 4mm입니다. 밀리로 하게 될 때는 2mm죠. 2mm고 여기 스퀘어로 하게 되면 6스퀘어. 전기 울타리 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수목과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전선의 지름이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거리는 2cm 이상일 것, 2cm, 2.5, 2cm는 아니죠. 2.5cm 이상해야 됩니다. 터널, 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의 배송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터널 내에서 일단 우리가 허용되는 것들은 금속재, 가유전선관, 합성수지관, 애자 사용 다 괜찮은 라이팅 덕트는 사용하지 않죠. 터널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습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이 교류인 경우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교류인 경우 40볼트, 직류인 경우에는요 60볼트 이하여야 합니다. 전격 살충기는 격자가 지표상 또는 마루이 몇 미터 이상 되도록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을 때는 1.8m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3.5m로 설치해야 됩니다. 전격 살충기, 모기 잡는 거, 그렇죠? 2차 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경우 전격 살충기는 보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전격 살충기는 1.8m가 돼야 되겠죠. 다음 특고압의 전기 집진장치, 정전 도장장치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설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전기 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 1차에는 계폐기 설할과 케이블 넣는 방호장치, 케이블 넣는 방호장치에는 이 종은 아닙니다. 1종 접지를 시설해야 됩니다. 이 전자계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으로서 대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을 소세력회로라고 하게 되는가. 소세력은 우리가 1차 대전압 300V 이하, 2차는 60V 이하를 우리가 소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번에는 3번이 되겠죠. 저하 목내배선의 사용전압이 220V인 출퇴근 표시 등 회로를 금속관 공사 이하에 시공하였다. 여기에 사용되는 배선은 단면적 몇 제곱 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1.5. 보통 우리가 옥내 사용할 때는 2.5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저 출퇴근 회로 같은 거 사용할 때는 1.5도 가능하게 됩니다. 출퇴근 표시등 제어 회로 배선을 금속 덕트에 의해서 시설할 때
절연 피복을 포함한 몇 %까지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 20%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제어 회로용 전선을 넣을 때는 몇 %? 5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출퇴 표시 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 측 전로의 대전압과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각각 몇 볼트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1차 측 300V, 그 다음 2차 측 사용 전압 60V 이하. 도로 등의 전열장치 시설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도로의 전열장치, 우리가 눈 녹으라고 우리가 설치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300V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내열성이 있어야 된다.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도를 넘지 80도를 넘지 않도록 있어야 된다. 자기적인 말이 잘 읽어야 됩니다. 자기적인 장애를 줄 것 이렇게 됐죠. 장애를 주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려워요. 문제 막 빨리 풀다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물의 조형제 고정하기 시설하는 전열장치의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300V 이하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에 금속재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직류 전압이라고 하는 건 몇 볼트입니까? 우리가 직류일 때는 600V 이하, 교류일 때는 600V 이하, 직류일 때는 750V 이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압에서는 750V를 이야기하게 되죠. 저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직류일 때는 얼마예요? 700을 넘고 교류는 600을 넘고 직류는 750V를 넘고 교류는 600을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이게 고압에 대한 설명이죠. 전압의 종별에서 특별고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7kV를 넘는 것. 전압 구분에서 고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류 750, 교류 600 넘고 7kV 이하인 것.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 중 국내의 전압 종별이 아닌 것은 고압, 저압, 고압, 특고압 있는데 초고압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법령상 없다는 겁니다. 저압을 구분하는 경우 교류에서 저압은 몇 볼트인가? 교류는 600V 이하가 되죠. 다음 송전선의 전기 방식 중에서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소용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3상 4선식.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 배전 방식이 3상 4선식이죠. 주택 등 소규모의 전기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전기 방식은 무엇입니까? 단상 2선식을 사용하고 있겠죠. 저압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인가? 3상 방식은요, 단상 3선식 방식은 자,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220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0V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가장 큰 단점은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부하가 불평등할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에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3상 4선식. 부하의 밸런스가 필요로 하는 배전 방식은, 밸런스가 필요로 하고 하는 방식은 단상 3선식. 단상 3선식. 도면과 같은 단상 3선식 5개별선에서 중성선과 양외선 간에 각각 20A, 여기 20A, 30A의 전등과 걸렸을 때 인입계팩이 X점에서 단자가 빠졌을 경우에 발생해서 여기서 단자가 딱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두 개의 부하가 어떻게 됩니까? 직렬이 되어 있죠. 직렬이 되어 있게 되면은 저항이 더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저항이 더 크게 됩니까? I는 R분의 V니까요. 전류가 많이 흘러나는 거는요, 저항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작은 쪽에 저항이 더 크게 된 거죠. 이쪽이 저항이 더 크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항이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30A의 부하에 있는 저항이 더 상승하게, I는 R분의 V. 전류가 더 작다는 거는 저항이 더 크다는 거. 반대죠. 전류가 하나, 두 개. 자, 하나, 두 개가 여기를 A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B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가 20A 흘렀다는 것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다는 얘기죠. 반대죠. 그러면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지겠죠. 따라서 20A에 있는 부하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저압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중성선에 어떻게 됩니까?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퓨즈 설치하면 안 된다. 퓨즈 넣는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답 직결한다. 이것만 맞는 얘기입니다.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60A이다. 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여야 되는가? 50A를 넘게 되면은 이때는요, 1.1
2를 곱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50A가 안 될 때는요, 곱하기 1.25배를 해줘야 되겠죠. 60A 하면은 50A를 넘기 때문에 1.1배 하게 되면은 66A를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20A이다. 자, 허용 전류는 얼마큼이냐? 1.25배 곱해야 되겠죠. 그럼 20에다가 1.25 곱하게 되면은 25. 옥내 저압간선 시설에서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류 합계 몇 배 이상 해야 되는가? 1.25배. 3번. 단상 2선씩 220V로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전류의 최소값은 몇 암페어인가? 단 수용률 100% 전등부하가 5, 한 대의 전격 전류가 10인 전열기 2대의 전격 전류가 40A 전동기 한 대가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지금 모터로 가고 있는 게 전동기가 40A래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거 50A 이하이기 때문에 1.25 곱하기 40 하게 되면은요. 이거 50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5A가 하나 있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10A가 2대 20A가 있게 되니까 합치면은 75가 되겠죠. 75A를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전격 전류가 30A인 저압용 배선 차단기는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분 안에 차단되어야 됩니다. 2분 안에 차단되어야 된다.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옥내 전반 회로에서 접지측 전선의 색깔로서 오른 것은 접지측 색깔로서는 일반적으로 백색, 중성선이라고 하는 거죠. 중성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옥내 시설하는 전기 시설물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전압은 300V 이하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적격 소비료 5kg 기구는 옥내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다. 5kW 이상의 전기 기기 기구는 그 전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할 수 없습니다.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할 수 없고 옥내 배선 차단기에서 전용의 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잘못된 얘기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간 알맞는 것. 지중전선로는 기절 지중약전로 전선로에 대하여 땡땡 또는 땡땡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야 된다. 자, 그 전기적 이상을 서로 전달해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누설전류에 의해서 누설전류, 그 다음에 유도작용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죠. 다음 229번 아파트 세대 욕실에서 비대용 콘센트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시설 방법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충전 부분이 당연히 노출되지 않아야 되겠죠. 방습장치 설해야 되겠죠.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안 되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거, 특히 욕실, 습윤한 곳,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 있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무엇인가? 욕실에서 방수평 맞아요. 다음에 단상 3선식 인입계팩이 중성선에는 동판 직결되어 있는 거 맞아요. 합성 수지관에 2m? 안 돼. 1.5m 해야 되겠죠. 그쵸? 다음 5개 백열전 등의 인하선으로 공칭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는 지표상 높이는 얼마여야 되는가? 2.5m입니다. 2.5m까지는 우리가 인하선을 시설할 때 공칭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백열전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선로의 대전압의 최대값은 얼마큼이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내는 220V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300V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시설되는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압의 최대 한도. 엘리베이터에서는 우리가 3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80V까지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400V 미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등 또는 방전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는 300V 이하. 금속체 외함을 갖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되어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는 자, 지락이 생겼을 때 얼마 이하에서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가? 지락이 생겼을 때 60V 이하.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는 60V 이하에서 지락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 누전 차단기를 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내 전로의 대전압은 최대 몇 볼트까지? 최대 150V. 150이 넘게 되면은 이때는 지락 차단 장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의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부식 방지 회로, 전식 방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식 방지 회로. 지휘전압 몇 볼트 해야 되는가? 지휘전압 60V 이하.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 과전류
계정기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회로 보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쉽죠? 네, 수고하셨습니다.